예, OT는 2시간만 할 거예요. 교재. 지금 여기 안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기본서. 알겠죠? 기본서. 오늘 이제 시작할 거. 그 하늘색인 그 문법, 그 다음에 논리 독해, 걔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군무원 국어학만 제가 놀려놨어요. 여기 이제 심화 교재. 심화. 그 다음에 여기 기출풀이. 요거 표지나마 바뀌겠죠, 이제. 기출풀이가 이제 새 책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올해까지, 2025년까지 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서브책. 요거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책. 그 다음에 요거 무한도전 책은 이제 뭐냐면 테마별로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미니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단원별로. 요거는 오늘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얘는 학원에다 제가 풀 설명 영상을 다 올렸거든요. 책값도 되게 저렴해요. 한 10,000 얼마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 20,000원 안 넘는 거 아닌데 지금 이거를 공부하기엔 좀 일러요. 지금 이건 공부하기 좀 이르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책만 구입하면 학원에다가 신청만 하면 강의도 다 열어줘요. 네, 알겠죠? 프리패스가 아니어도 이런 건 들을 수가 있어요. 책만 사면 무료 강의. 컨텐츠가 좋은 거죠. 이런 걸 이제 놓고 보면서 얘기할 때 이게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건가? 아니면은 뭐예요?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지만 지금 필기 공부 점수는 필요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75대 25로.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에 고전시가 참 많이 내거든요. 얘는 이제 책이 따로 있어요. 전자책도 따로 있지만 얘는 있고, 요것도 이제 학원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고전시가나 고전문학들 보면은 무료 특강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군무원 수업에 맞게.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뭔가 텍스트는 있어야 되니까. 오늘 중요한 건 예예요, 예. 알겠죠? 예. 비문학학과, 독해. 현재 지금 공무원,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비문학이에요. 아마 조금이라도 좀 정보를 취하신 분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읽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비문학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뭐 지금 현재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전체 내용 중에서 그냥 거의 90% 100%라고 보면 돼요. 그쪽은요. 국가직 지방직은. 그리고 우리 군무원은 비문학의 비율이 3분의 1이 좀 안 되는 한 4분의 1 정도에서 많으면 3분의 1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비문학이 아까 문법처럼 좀 성격이 다른 게 많이 읽고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문법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돼요, 결국에는. 결국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읽고 의도를 파악하고 내용을 찾는 것들, 그리고 추론하는 것들. 약간 좀 개인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데, 군무원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대 수능 비문학 보지 마세요. 수능 특강 보지 말고 매산빈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성격이 달라서 만약에 1000자 이상의 긴 지문들을 놓고, 수능이 그렇죠? 단락도 한 4개 내지 5개 단락, 적으면 3개 단락 정도의 긴 지문을 놓고 4문제, 5문제를 엮어 푸는 다양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비문학 독해라면은 솔직히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특히나 1년 이내에 공부하는 그 정도로는 수준이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교육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하나 엄마가 손잡고 와가지고 1년 내내 얘가 보면은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 얘가 보면은 한 6등급, 7등급 국어 받았어. 얘 어떻게 1등급 돼야 되나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군무원 국어는 그렇지 않다. 그래봐야 400자 정도. 포털 기사보다 좀 짧은 질문들도 있어요. 그 정도는 트레이닝 훈련을 하게 되면 충분히 능력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요거 단독 교재예요. 얘를 만약에 기본서에다 넣게 되면 기본서 가격은 꽝. 얘를 갖다가 단독으로 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쵸? 참고로 얘네들은 교재 구매하면은 여러분들 요건 프리패스만이에요. 얘는 누구나거든요. 얘는 프리패스만이에요. 프리패스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프리패스 수강생들은 책만 구입하면은 강의 열어줘요. 10강짜리를.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 이렇게 읽어라. 읽는 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비문학의 문제 유형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치? 아마 기본서에서 비문학에 대한 강의 설명을 들으려면은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오늘은 문법해야 되니까. 빨리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여 강의를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오늘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그 많은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도 오늘 여러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의 짱구는 있어야 돼요. 가장 단순하게 빨리 자료 내놔. 왜 그거 시작 안 해? 이런 것들은 어린애 같은 공부인 거죠. 조금만 깨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얘는 나중에 면접할 때. 얘네들은 종이책하고 전자책이 모두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좋은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저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원과 강의가 가장 좋다고 봐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고 필기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해야 돼요.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3개월이야 그러면은 알아서 취사 선택할 것이니까 라고 봤을 때 컨텐츠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책을 사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인쇄 시장은 진짜 한계까지 치닫는 것 같아요. 이 종이값 상승, 인건비 때문에 이 책 한 권 내는 게 진짜 옛날에는 내가 강의 시작할 때는 강사한테 빨리 책 내주세요라고 출판사에서 압박을 가하는데 지금은 강사가 책 낸다 그러면 덜덜덜 떨어요. 왜냐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책이라면 마이너한 책이라면은 책 내는 게 손해예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선택한 게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비싼 책만 계속 공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책으로만 만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전자책.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풀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모의고사 강의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 이 바닥은 언제나 동영 모의고사가 끝나요. 그럴 때 이제 학원 강의에서 진행하는 동영 모의고사는 제가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예요. 한 많으면 7, 8회 정도. 작년 강의 지금 있거든요. 작년 강의 마지막에 보면 동영 모의고사 있고 여러분들 작년 강의도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의고사하고 다른 거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작년에 만약에 7, 8회 제공했으면 그거. 그 다음에 올해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면 그거.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거 외에 그것만 공부할 사람들은 그것만 하세요. 하지만 나는 모의고사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 파이널 할 때. 그럴 때 얘네들은 전자책으로 풀면 돼요. 알겠죠? 전자책 예를 들어서 파트 1, 2, 3를 만들어놨는데 한 해분이 삼각김밥 한 해분도 안 돼요. 요거 파트 아마 모의고사 5회분 들어있는데 6,000원을 안 합니다. 할인받으면은요. 10% 할인 해주니까 온라인 수업생들, 온라인 구매생들은. 얘네들은 전자책들. 얘를 근데 만약에 종이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곱하기 3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요즘 생각이니까 하나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들 전자책은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태블릿 같은 것들. 그치? 그리고 전자펜 같은 것들. 훨씬 더 여러분들 금액도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래도 책은 공부는 종이에다 해야지. 전자책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옛날 같은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도 투지폰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진짜 새 날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도 제가 AI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최종 합격할 때 자기소개서 쓸 거예요? 당연히 타이핑해서 쓰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타이핑해서 쓸 거예요? AI 도움을 받아야죠. 세상이 바뀌어가니까는 전자책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책으로만. 그래서 얘는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거 강의 노트는 오늘 당장 들어가게 될 거예요. 책 안 사도 돼요. PPT 화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를 자꾸 책장 싸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면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 가을, 겨울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이거 다 끝났는데 뭐 좀 더 공부할 비문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문법은 정리하고 외우는 거니까 본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기출문제는 나왔던 걸 또 내고 또 내니까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죠. 하지만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봤던 지문이 2번 출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해요. 저는 작년까지만 얘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게 되면 몰라 나 그랬어요. 수험생들한테.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봐야지. 책을 사야지 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나온 거예요. 요거. 얘도 파트 1, 2, 3 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은 가격도 한 5천 얼마. 전자책이기에 가능한 거죠. 남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온라인 출판에다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얘는 기출문제집인데 다른 직렬 기출문제집인데 얘는 출시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하나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전자책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1년 공부한 다음에 합격해서 갈 거잖아요. 그 이후에 전자책을 이렇게 좀 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책은 되게 좋거든요. 그 알리에 소재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은데 보통 전자책은 이게 작은 태블릿으로 보거든요. 근데 학습용 전자책은 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큰 태블릿으로 사야 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책은 좀 크게 사야지만 필기가 좋거든요. 필기가. 그래서 좀 큰 걸로 샀다? 갤럭시로 갈까?
아이패드로 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 군무원은 합격하면, 네? 테슬라까지는 가기 어려워요. 테슬라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는 조금 애매한데 적어도 아반떼로 평생 집에 가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넷플릭스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삶이 되죠. 그죠? 뭐 매년마다 유럽은 못 가도 동남아 정도 갈 수 있어요. 그쵸? 그거를 정년 퇴임한 다음에도 꾸준히. 그치? 그런 삶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삶이고. 그럴 때 이제 넷플릭스 볼 때도 좀 좋은 걸로 같이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내용은 올해 2025년 6년 대비에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고전시가 책을 사면은 무료 특강 볼 수 있는 거. 군무원만을 위한 강의 제공한 거예요. 학원에 컨텐츠가 많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예상하고 찍지 않았습니다. 언제지? 어부사시사가 재작년. 그 다음에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관동별곡이 2022년, 3년 이렇게. 그래서 무료 강의예요.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강의. 책도 없어요. 이거 다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프린트가 다 동봉되어 있거든요. 어여 가서 프린트 한번 한 다음에 저 그냥 동봉되어 있는 강의도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런 것들. 김시습의 금오신화 알아요? 이생이란 자가 있어요. 이생, 허생 할 때 생이 붙으면은 공부는 하고 있되 아직 과거에 붙지 아니한 자를 생이 붙어요. 이는 성씨겠죠. 이생이란 자가 있어요. 국학에 다녀요. 국학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카이스트와 같은 그 국가교육기관이라서 머리가 되게 똑똑한 자예요. 공부하러 가는데 보찜 메고 공부하러 가요. 얘네 집안은 그렇게 부자인 집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분은 괜찮아 보여요. 아침마다 공부하러 가는데 담 너머 안에서 웬 여자가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멀뚱멀뚱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경찰서 갑니다. 그러다가 쪽지를 던져요. 경찰서 가요.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담을 넘었어요. 이생이 규는 여자들을 규라 그래요. 여자와 관련된 걸. 역시 여러분들 알아요? 옛날에 혼수물품 구매하는 그런 거를 규수방 그래요. 규수방. 여자를 규라 그래요. 규. 응? 이생이 여자의 담을 넘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해요. 중요한 건 이놈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안 가고 그 여자네 집에서만 한 달을 보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는 가겠죠. 아버지가 알아요. 너 이생! 그래가지고 뭐예요? 너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절가. 이랬더니 여자가 알아누웠어요. 나 그 남자랑 결혼식 안 시켜주면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여자 쪽 집안에서 남자 쪽에다 이야기하죠. 둘이 결혼합시다. 남자 쪽에는 안 돼. 얘 국학 다녀. 옥신각신하다가 여자 쪽에서 우리가 다 혼비를 다 제공할 테니 결혼합시다. 결혼하게 돼요. 이게 전체 이야기의 3분의 1이에요. 이생규장전이라고. 우리 군무원 시험에 4년 전에 출제가 됐죠. 오해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오늘 OT라서 이렇게 약장서자씨가 옛날 얘기하듯이 해준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지문 읽는 것이 필요해요. 외울 건 외우고요. 됐죠? 네. 무료 특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비문학, 교재만 사면 신청하면 무료 특강.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프리패스만이에요. 6개월 단기 패스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무한도전, 얘는 누구나 강의 다 열어주는 거. 그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끊고 얘기해주고 가야 되죠. 끊고 해줘야죠. 자신감을 갖고 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1번. 나는 쟤네들 되게 공부 잘하는데 나 되게 못해. 나 잘 못 외워.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 지금 학교 다녀서 국어 공부한 지 오래됐어. 나 지금 공부 안 해봤어.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할 만큼 컨텐츠도 많이 있고 잠을 좀 덜 자고 좀 덜 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군무원 국어시험이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은
엄마가 애 데리고 왔는데 이제 고3 올라가야 돼. 얘 지금 보면은 2년 내내 국어 모의고사 6, 7등급이었어. 1년 안에 극복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올곧게 적어도 12개월 이상 투자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합시다. 수능은 정말로 불공평한 공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컨텐츠도 많고 크게 지적인 능력을 보일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국어예요. 이런 건 걱정이죠. 제가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집이 제가 가정주부이고 애가 둘이 있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건 개인적인 차이니까. 중요한 거 우리하고는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더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결론은 안 하니까 떨어지지 못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특히나 지금 7월 달에 시작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음 갖고 열심히 끝까지 피니시 달리면은 웬만하면 붙어요. 안 하니까 떨어지지 못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예언할게요. 나는 거의 예언가야. 100% 예언가야. 100% 예언가야.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우고 있는 사람이 빠지지만은 여기 중에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다 끝나가는 4개월 후에는 여기서 절반 이상 없어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열심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현장 강의를 신청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 선생도 뭐예요? 내가 지금 시작했으니 선생님의 모든 콘텐츠를 다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야 지금 내가 봐서는 기본 이론 끝내는 것도 어려워. 일단은 심화 강의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기본 다음에 기출로 넘어갈래.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 먹은 것은 이미 없는 거잖아. 그치? 마음 굳게 먹어야 될 거예요. 필기 점수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은 면접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필기 점수 안 돼가지고 면접 시작하고 있는데 필기 점수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살 떨려요. 50대 50에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75대 55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습니다. 필기 점수 곧 잘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붙어서 좋고 두 번째 원하는 거 발령받아 좋고 그렇죠? 콘텐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어갈 겁니다. 문법이에요, 문법. 못 알아듣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문법. 원래 문법부터 안 하고 문학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있는데 그러면 좀 강의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약장수 강의가 돼버려요. 이 공무원 국어, 특히나 군무원 국어 강의는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줘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문법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1차적인 문법이 끝나는데 아마 여기 언어와 국어 해가지고 문법 요소가 끝나는 데까지 보통 한 달 이상은 좀 가야 돼요. 한 달 이상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OX도 같이 하고 같이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어깨에 옆구리에 힘 바짝 주고 하나라도 더 듣고 이해하고 혹시라도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온라인으로 다시 듣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현장 질문하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는 거. 추가적인 문제집을 웬만하면 더 안 사도 되게 제가 프린트도 많이 제공할 거예요. 작년 컨텐츠 아마 작년 강의 제공하는 거 옆에 첨부 파일 딱 받아오시면 알겠지만은 컨텐츠가 와장창 터져요. 이 OX 문제는 작년하고 컨텐츠가 같은데요. 그 외의 컨텐츠는 작년 거하고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것도 공부하고 올해 자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이나 추가책으로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무료 강의도 듣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기본 이론 강의 안에다가 다 넣어준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빨리 공부에 뛰어듭시다. 그리고 고전 문법이 있어요. 이건 차차 얘기할게요. 훈민정음 이런 것들. 공개된 시험 이후에는 이쪽을 잘 출제를 안 해. 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맞춤법 표준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처음에 이제 벽을 느끼는 거, 어문규정이라고 해요. 어문규정. 어문규정, 말과 글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문규정 또는 어문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좀 이제 많이 벽을 느껴요. 왜냐면 맞춤법 다 외워야 되고. 그렇지. 낙.
이런 것들. 뭐가 맞느냐? 맞춤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얘를 밥이 맞냐, 밥이 맞냐, 표준 발음법. 응?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할 때 띄어 써야 되냐, 붙어 써야 되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개발세발, 괴발개발. 그치? 괴발세발. 뭐가 표준어냐? 표준어 규정.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무 사러 갔죠. 얘가 표준어야? 뭐가 표준어야? 표준어 규정. 그리고 안녕하세요, 학교에 갈게요. 큰 따옴표라고 해요. 그치? 오, 그래. 사람 말을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하나 써야 돼? 두 개 써야 돼? 문장보호 사용법.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게 아까 했었죠. 우리 로마자 표기법. 이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갔죠? 뭐가 맞을까요? 이게 외래어 표기법. 하나 더 붙여야지. 외래어 표기법. 당연히 이쪽이 맞아요. 된소리 표기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문 규정의 끝이거든요. 요걸 이제 차근차근 외워줘야 돼요. 하지만 얘네를 외우려면 먼저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외워야지 잘 외워지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네들은 어디 있냐? 군무원 국어방에 있어요.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이 중에서 집에 갈 때 과제 하나 주도록 할게요. 요거. 이따 고로마자 표기법 과제 하나 줄게요. 요거는 초반에 알아두면은 여기 되게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 어법, 군무원 시험에서는 100% 출제가 돼요. 어법이라고 그래서 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장을 쓰고 문장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철수는 거기 뭐지? 콜라와 빵을 마시고 집에 갔다 하면은 아니죠. 콜라는 마시지만은 빵을 마시진 않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콜라와 빵을 먹고 집에 갔다 할 때 얘는 돼요. 왜냐면은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다 먹다로 통일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문장 성분의 올바른 활용이라고 해서 어법. 이게 말의 단어의 사용의 의미적인 어법. 그치?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열심히 살기 위한 것이다. 이 뭐뭐인 것은 뭐뭐인 것이다. 주어 서술어의 호응. 이런 것들. 이렇게 문법과 같이 들어가는 어법.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이제 남은 거예요. 군무원 국어 시험이 아니라면 이제 출제되지는 않는데, 군무원 국어 시험은 아직까지도 표준 언어 예절 아주 출제 잘 돼요.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표준 언어 예절. 일상 대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하나 갖다가 너무 놓고서 야 군무원 시험 이런 거 출제돼. 너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래서 너무 하나를 갖다가 너무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군무원 시험에 출제된 거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공서에 들어갔어요. 관공서에 들어갔어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광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들어갔더니 여기 저기 사무소 직원이 있겠죠. 공무원이 와가지고 공무원이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죠. 얘는 어법에 잘못된 거예요. 표준 언어 예절에.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셨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진짜 왕꼰대 지역 주민이라면 나 쉬러 왔어. 왜 도와준다고 말해?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쉬러 온 건지 아니면은 볼 일이 있어서 온 건지 도움받으러 온 건지 물어보러 온 건지 어떻게 알아?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부터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표준 언어 예절. 비문화. 가장 중요해요. 제가 1년 중에서 많이 강조할 거예요. 비문화. 오늘 첫날부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이제 남아있는 아직까지 것들. 어휘. 이번에 군무원 9급 시험에 한자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직접적으로. 한자 문제가 출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한자는 제외된 거냐, 기조가 바뀌었냐? 전혀 아니고요. 7급하고 심지어 지역인재 문제, 고등학생들이 풀고 있는 지역인재 문제도 한자 문제가 나왔거든요. 한자 공부는 하는 것이 맞다.
이제 한자 때문에 많은 이제 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있는데 지금 7월부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8월부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긴 시간을 놓고 고득점을 원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줄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지만 근데 아까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이 남은 시간이 6개월 이하야. 그러면 한자는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돼. 누군가는 1년 기간을 열심히 두고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한자 공부는 한자 문제가 출제가 되냐 안 되냐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를 한자를 빼고 우리말 도금을 빼고 줘요. 기본적인 한자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간 문학들 있잖아요. 무슨 들어봤어요? 제망매가 이런 것들. 관동배구 이런 것들을 한자를 섞어줘요.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만 좀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한자 공부는 해야 돼요. 그 외에 고유어, 순어, 속담, 한자 성어는 골고루 내고 있고 얘는 필수. 필수. 오늘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요. 책 다 타셨잖아요. 여기에 한자 성어 있어요. 군무원 국어방에. 어휘 파트에 들어있어요. 빨리 외우셔야 돼요. 빨리. 시간이 좀 되지? 빨리 외우셔야 돼요. 오늘 제가 첫날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암기하는 방법 하나의 학습 팁 하나 정도는 알려줄게요. 여기 한자 성어 있습니다. 한자 성어 꼭 강의해야 외우는 거 아니잖아. 빨리 외우세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자 성어들을 많이 좀 눈여겨봤으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정저지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한자 성어. 여기지. 오늘 한자 성어를 언급했으니 암기에 대해서 하나 해줄게요. 암기에 대해서. 알겠죠? 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 해줄게요. 오늘 긴 얘기가 오가면 다 기억을 못하니 암기하는 방법 하나 해줄게요. 좀 이렇게 저도 공부를 대단히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암기한다. 일단은 먼저 암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줘야 돼요. 이 공무원의 세계로 왔어. 특히나 군무원의 세계로 왔으면은 할 건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무원 했는데 왜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요. 그거 싫으면 빨리 가야 돼요. 안 돼. 적어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암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외울 줄 못하면 너는 공무원 하면 안 돼. 특히나 군무원 하면 안 된다고 시험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국어만 그런가? 전공 과목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저는 외우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은 제가 외울 수 있는 팁도 알려주고 여기다가 외울 것도 정리해주고 많이 설명을 해줄 건데 저는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딴 거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외우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열어놔야지만 이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친숙한 걸 잘 외우게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관심 있는 게 있나요? 요리 좋아해요? 그럼 요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어들은 좀 더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합니까? 스포츠도 구체적으로. 그치? 요거 중요한 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스리러 영어 좋아해요? 그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영어 이론들. 외운다면은 좋아하면 잘 외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자하고 한자 성어 좋아하는 사람 있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없잖아. 이게 문제죠. 이걸 빨리 발상을 고쳐가지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외워야 되는데 그쪽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빨리 발을 담궈야 돼요. 빨리 이쪽에다 발을 담그고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 간만 보고 있으면서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딱 하나예요. 이거 안 해도 70점은 맞을 수가 있어. 그 논리라면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한자는 좋은 거야 재밌는 거 해도 여러분들은 친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 빨리 여러분들 한 발이라도 빨리 담그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자 성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한자도 좀 외우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는 차차 우리가 첫날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은 빨리 한 글자라도 들어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는 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뭐 400개 한자 성어가 있다 해볼게요. 400개. 한자 성어가 400개. 뭐 가나다 순도 좋고 랜덤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400개가 있다고 할게요.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0개씩 할 거예요? 보통 하루에 20개씩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 뭐 그럴 거예요. 설마 그걸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하루에 10개라고 해볼게요. 그치? 1번부터 10까지 10개를 외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월수금 해도 되고요. 화목토 해도 되고 월화목금 해도 돼요. 하지만은 이건 안 돼. 암기는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한자 성어의 날 이러면 안 돼요. 꾸준히 적은 양을 계속 해야 돼요. 월수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요. 얘를 다 외웠어. 그리고 다음날 예를 들어갈 때 어제 내가 외웠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외워야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갈 때 얘가 다 퍼펙트로 머릿속에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죠. 이러면 평생 못 외워요. 평생 못 외워요. 네? 분명히 알아두세요. 왜? 여러분이나 나나 너구리나 토끼나 오늘 외운 건 내일 다 까먹잖아. 그지? 이러면 평생 못 외워요. 알겠어요? 그건 진정한 암기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고문. 가장 미련하게 암기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자, 어떻게 외우냐?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외웠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는 1번부터 10번은 머릿속에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는 그 다다음날 일어났더니 두 개 하나 남고 다 까먹었어. 그거에 미련 두지 말고 그 다음 걸로 가요. 그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응? 했지? 또 이거 다 하지 말고 머릿속에 몇 개 남고 몇 개는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100이 끝났을 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걸 이 바닥에서는 회독이라 그래요. 다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잔상을 남겼던 걸 또 크게 넓혀가는 게 암기예요. 암기. 특히나 우리는 지금 암기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 보고 읽고 살았지 뭘 외우려고 하지 않았죠. 이게 음식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맛도 평가해본 놈이 잘한다고 외워봐야 잘 외워져요. 처음에는 외운 다음에 내일 다 까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암기하는 거에 대한 그냥 그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까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자기 자신을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까먹는 건 까먹는 거대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100개냐 200개냐가 됐을 때 언제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래야지 공부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이런 걸 회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오늘 외운 거를 내일 까먹는 게 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거 확장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쟤는 나보다 더 잘 외워. 미친 짓이에요. 네? 가 아니라 처음에 먼저 뭐야? 나는 1번부터 100개를 어떻게 세우는 계획. 이거 뭐 어려운 계획도 아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가? 노력.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 다음 달 10일쯤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할 거야. 그걸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뭐야? 그 의지 반성이겠죠. 그죠? 이미 망각의 세계로 잃어버린 거 우리가 차치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음 달 11일이 한자성어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어. 개인의 문제고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지. 아주 작은 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암기를 미련하게 하지 말고 언제 다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주 단위의 계획, 그 다음에 보름의 계획, 월 단위의 계획. 이게 대단한 무슨 학습법이 아니라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니까 쌈마이 정신으로 그냥 1번부터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긴 얘기하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해봐야지 친숙해지죠. 너무 낯서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나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좀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60점이 만점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 고집 못 꺾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수직렬, 기술직렬인 사람들 아무리 봐도 컷이 한 번도 70이 된 사람 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직렬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조건 70 맞으라고 해봤자 귀에 안 들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 뺄 수 있어요. 알겠죠? 너무 방대하고 뭐가 나올지 몰라서 출제는 되는데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얘 뺄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얘는 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 정해줄게요. 얘 둘은 해야 돼요. 얘는 여기저기에다가 공부에다가 도움을 많이 줘요. 응? 얘는 뺄 수 있어요. 알겠죠? 당연히 한자를 한다는 건 한자와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는 요거 두 개는 선택으로 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 선택권이 생기나요? 문학. 얘는 지식형 문학, 외워야 될 문학. 군무원 국어시험은 아직도 문학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봐요.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가. 해당하는 지문을 준 다음에 여기서 분위기라든지 인물의 심리라든지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의 정황을 물어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문적인 연습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냐 모르냐의 지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첫 번째,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수사법, 뭐 직유법 들어봤어요? 은유법 이런 것들, 화류법 이런 식의 수사법.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 형태 문학. 올해 2025년에는 문학사 관련 지식이 안 나왔지만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고려시대 때 문학이라든지 조선시대 때 문학 이런 것들을 지식 형태로 물어봐요.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작품 감상하기.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아까 우리 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생규장전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지? 김영랑 우리 2020년 공개된 이후에 김영랑 시인의 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거든요. 김영랑 시 혹시 들어봤어요? 그 사람 강진, 해남 쪽 시인이에요. 대표적인 시가 혹시 들어봤어요? 모란이 피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래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이런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기다린다는 거야? 뭘 찬란한 슬픔은 뭐 찬란한데 왜 슬퍼? 그 시에 대한 정서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면 시가 잘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있어요? 김영랑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작품 공부하기. 하나 선택 줄게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잘 출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선택해 볼 수가 있다. 요거는 외우고 이건 나랑 같이 하고. 됐죠? 고전문학. 특히나 고전문학은 학생들이 얘를 많이 어려워해요. 뭐 정읍사, 뭐 관동배우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얘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 300년 전에 옛날 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그 무료 특강. 그 다음에 교재, 아까 고전시가왕 교재 있죠? 그런 것들로 따로 구성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전자책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전자책으로. 그리고 제 개인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쪽 출판사는 자격이 확 떨어져요.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여기 하이엔북 출판사는 좀 값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 가지 과정을. 먼저 이번에 8월 11일 날 발표 납니다. 필기 합격. 필기 합격.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필기라도 한번 합격해보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죠. 일단 필기 합격이지 뭘. 그 말이 맞는데 이제 이쪽을 마지막 피니시까지 오랫동안 보고한 사람은 최종 과정이 중요해요. 특히나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랑 나랑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면접 쪽에서 담당합니다. 면접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큰데 1차 필기 합격한 다음에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현타 크게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남게 돼요. 못 떠나게 됩니다.
그게 1차 필기 합격과 면탈의 무서움이죠. 선생님, 이거 안 하면 되지, 뭘. 잘 봐요. 1년 동안 이렇게 프리패스를 과정을 쭉 와서 7월 달에 시험을 보는 것. 저는 근데 한번 떨어졌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한 3개월짜리 단기 패스 공부하고 시험만 볼래요. 그것도 다시 오는 거지. 저는 근데 면탈했지만 내년에 그냥 시험만 볼래요. 결과대로 다시 온 거지. 그지? 그래서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이 바닥을 못 본다는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붙여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쨌든 현재 2025년 이게 필기 합격한 다음에 면접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 최종이거든요. 최종? 여기 최종이 있죠. 화면이. 이렇게 최종 합격하는데 여기 이제 필기가 25고 면접이 75로 바뀌었어요. 왜, 바보구나. 이쪽이 75고요. 이쪽이 25로 바뀌었어요.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옛날에 2020년 전에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는요. 필기 시험 끝난 다음에 그때도 면접 자기소개서 해야 돼요. 그때는 필기 점수가 리셋. 면접 점수만으로 2차 뽑았어요. 보통 한 130에서 6군. 그 다음에 나머지 직렬은 150% 뽑아요.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이 면접으로만 탈락했어요. 진짜 현타 심하게 왔죠. 내가 바본가? 나 말 못하나? 그리고 이제 시험이 공개된 2020년부터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면접으로 역전이 됐어요. 필기 점수가 부족해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서 1차 필기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표한 거니까. 공부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가감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6개월, 3개월 남고서 이 OT를 보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뭐 해야 되고 뭐는 하지 않아야 될지 친절하게 상담 다 해줄게요. 누군가는 이거를 겨울에 듣고 봄에 들으니까 몇 가지 취사 선택 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 스타팅을 나랑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좀만 힘내. 좀만 힘내. 그래서 좀 필기 점수 공부합시다. 내가 막 너무 과도한 거 이것까지 다 외워 이러지는 않을게. 하지만은 외우라고 하는 것이나 정리하라고 하는 것들은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난 얘기하면은 군무원 좋습니다. 군무원을 지켜봤던 사람도 있을 테고 남편이 군무원이거나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내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테고 뭔가의 연계성이 대부분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좀 결혼 늦게 했거든요. 74년생 아저씨. 95년도 1월 군번. 아저씨. 우리 와이프의 아버님, 나한테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이 원래 대위 장교이셨다가 일찍 전역하시고 평생을 군무원으로 사셨다가 지금 전역하셨어요. 전역하신 지 좀 됐고 지금은 이제 동네에서 경비일 하고 계세요. 경비일. 보통 그 나이 때 아저씨들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폐지 죽거나 아니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장인어른 있죠? 응? 나랑 다음 달이 아니라 나랑 내년 초에 장가게 가자고 며칠부터 예전부터 졸랐어요. 본인 돈은 본인이 다 내고. 그분 평생 K5 소나타 타셨어.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 정도 삶은 살 수 있어요. 테슬라는 안 돼. 넷플릭스 는 돼. 그치? 근데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애매하다. 굉장히 좋아요. 저도 원래 이 얘기하고 그냥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저도 원래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 한 3년 좀 못했어요. 순수하게 돈 벌려고 나왔어요. 그 돈으로 나는 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30, 40대까지 잘 벌었어요. 30대, 40대 초반까지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였지? 3년 전인가 진짜로 여기 강의하다가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디스크 진짜 터졌어요. 강의하다가 야, 나 지금 가야 되겠다 해서 휴강했어 그냥. 물론 지금은 이제 재활도 받고 해서 지금은 멀쩡한데 그래도 조심하고 있죠. 그때부터 불현듯 느꼈어요. 경제 결혼도 그때 했고 공무원이 좋은데 내가 디스크 터지면은 학원에서 나를 업신봐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유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군무원 좋아요. 좋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거는 동기부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찾으시고요. 꼭 여러분들 군무원 되시기에 제가 하나는 약속할게요. 강의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자료 열심히 줄게요.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예.